월요일 아침 세움전자 DA 사업부는 출근 시간부터 술렁였다. 커피 머신 앞, 복도, 탕비실, 엘리베이터 안까지 모든 직원들의 입에서 같은 이름이 오르내렸다. 들었어? 차지윤 선임이 직접 말했다며. 강시우 책임이랑 사귄다고. 근데 최수진 책임이랑은 또 무슨 관계였던 거야? 불륜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로 들어섰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윤노아와 신나리도 오늘만큼은 걱정스러운 눈빛뿐이었다. 선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제 고영삼 앞에서 그날 강시우 책임님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외치던 순간의 용기가 하루 만에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시우가 들어섰다. 그는 지윤을 스쳐 지나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지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전 임원 회의실. 한우진 사장의 표정은 무거웠다. 사내 게시판 글로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노진철 상무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다. 차지윤 선임의 공개 발언은 조직 기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강시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강 책임 앉으세요. 문제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인사팀과 상의해 차지윤 선임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점심시간 지윤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해? 최수진이었다. 아니요. 근데 무서워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사람들 시선이, 소문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까봐. 책임님은 괜찮으세요? 시우 씨와 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야. 지금의 나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어. 내가 닮고 싶었던 후배니까. 그러니까 당당해져. 그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다. 진실을 밝힙니다. 작성자는 최수진이었다. 그녀는 강시우와 자신이 과거 부부였으며 이미 오래전 이혼했다는 사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차지윤 선임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곡된 소문으로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이 다시 술렁였다. 고영삼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게시판을 새로 고침했다. 곧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다. 고영삼 책임님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조사가 본격화됐다. 익명 게시글의 IP가 고영삼의 계정으로 확인됐고 더 나아가 노진철 상무가 이를 확대하도록 부추긴 정황까지 드러났다. 단순한 장난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사람 인생을 흔드셨습니까? 한우진의 싸늘한 목소리에 고영삼은 고개를 떨궜다. 조사 과정에서 불려온 지우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사랑하니까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노진철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우진의 얼굴엔 옅은 감탄이 스쳤다. 퇴근 후 강시우는 회사 앞에서 지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번엔 숨기지 않고 손을 맞잡은 채 걸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끔거려도 지윤은 손을 놓지 않았다. 책임님,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사랑하니까요. 강시우의 눈빛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며칠 뒤 최종 임원회의. 노진철이 다시 밀어붙였다. 조직 기강을 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강시우가 들어와 사표를 내려놓았다. 차지윤 선임을 지키기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군요. 노진철이 비웃었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때 최수진과 인사팀 직원이 조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다. 익명글의 작성자는 고영삼, 이를 방조하고 확대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노진철이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노진철이 소리쳤지만 한우진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노상무 고 책임. 즉시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회의 후 한우진은 강시우와 지윤을 따로 불러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사 이미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지윤 선임에 대한 징계는 없습니다. 강책임 사표는 반려하겠습니다. 지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그날 저녁 차영묵은 강시우를 따로 불렀다. 우리 지윤이 많이 울게 하지 말게. 반드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차영묵은 한숨을 내쉬더니 피식 웃었다. 그래, 그 말이면 됐네. 한편 윤노아는 세네갈 파견을 앞두고 김구원과 마주 앉았다. 나 가고 싶어. 그럼 가자.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다릴게. 윤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몇 주 후 뜻밖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스피어 아이스 프로젝트 성공 이후 강시우는 회사로부터 더 큰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어느 밤 야근을 마친 두 사람이 회사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았다. 시우 씨, 요즘 무슨 생각해요? 강시우는 잠시 술잔을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다.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들 회사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윤 씨랑 저 같이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윤의 눈이 커졌다. 창업하자는 거예요? 네. 지윤 씨의 기획력과 제 실행력이면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윤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떠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해봐요, 우리. 한우진 사장은 두 사람의 퇴사 소식에 놀랐지만 오히려 응원의 손을 내밀었다. 자네들이라면 뭘 해도 잘 해낼 걸세.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게. 전기태, 윤노아, 신나리를 비롯한 동료들은 송별회 자리에서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축하를 건넸다. 선임님, 아니 이제 대표님. 꼭 성공하세요.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지윤과 시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함께라는 뜻을 담은 브랜드를 론칭했다. 직장인들의 권태와 소진을 위로하는 라이프스타일 제품 지윤의 오랜 퇴사 욕구 스티커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굿즈가 예상외로 큰 화제를 모았다. 첫 사무실 오픈날 지윤은 창밖 간판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우리 진짜 해냈네요. 강시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윤 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내일도 출근이네요. 이제는 우리 회사로.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까지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저무는 노을을 바라봤다. 권태로웠던 회사 생활도 숨겨야 했던 사랑도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대신 그 자리엔 서로가 있었고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내일이 있었다. 오늘도 고마워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 출근해줘서. 지윤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노을 진 거리에 따뜻하게 번져갔다. 창업 1년 후 지윤과 시우의 작은 사무실은 어느새 직원 5명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커져 있었다. 처음 두 사람이 보증금을 탈탈 털어 얻었던 10평 남짓한 사무실은 이제 옆 호실까지 확장해 제법 그럴듯한 사무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퇴근 욕구 스티커에서 출발한 굿즈 라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팔려나갔고 최근엔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업 제안까지 들어왔다. 대표님, 이번 시즌 신제품 시안 나왔습니다. 전기태였다. 지윤과 시우의 창업 소식을 듣고 세움전자를 그만두고 합류한 그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손길로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시안을 설명했다. 이번엔 월요일 생존 세트로 콘셉트 잡아봤습니다. 스티커랑 텀블러 그리고 이 미니 다이어리까지 세트로요. 지윤은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다 피식 웃었다. 기태 씨, 이제 대표님은 좀 어색한데. 에이, 그래도 저한텐 여전히 선임님이자 대표님이시죠. 습관이 무섭네요.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신입 디자이너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저는 두 분 러브스토리 듣고 입사 결심했잖아요. 사내 연애 성공 신화, 그것도 창업까지 이어진 신화라니. 지윤이 손사래를 쳤다. 신화는 무슨. 그냥 우여곡절 많았던 연애사지. 사무실 한쪽에서는 강시우가 새로운 유통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예전 삼노맨이라 불리던 그의 얼굴엔 이제 옅은 미소가 자연스럽게 걸려 있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가 낮게 말했다. 기태 씨, 그 시안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단가 계산이 좀 빠듯해 보여서. 네, 대표님. 여전히 꼼꼼하고 철저한 시우였지만 예전처럼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함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엔 팀원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퇴근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사무실을 나섰다.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처음 만났던 그 계절처럼 후텁지근한 바람이 골목을 스쳤다. 시우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편의점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 들켰던 거. 그럼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방탄유리 같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게. 지훈이 장난스레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그 균열 덕분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균열 후회 안 해요. 단 한 번도. 두 사람은 노을이 물든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회사원에서 창업가로, 비밀 연애에서 당당한 동반자로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조가을의 만류도, 노진철의 견제도, 고영삼의 왜곡된 소문도, 그리고 각자가 짊어졌던 과거의 무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지나왔기에 지금 두 사람의 곁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내일도 출근이죠? 지훈의 물음에 강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까지나요? 그거 알아요? 이제 출근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강시우가 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다. 저도요. 매일 아침 지훈 씨 얼굴 보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아래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골목 끝 두 사람이 함께 세운 작은 회사의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